지식과 상상의 경계를 넘는 시간, 여기는 로이북스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펼쳐볼 책은요, 바로 이수민 작가의 공황은 갑자기 오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죠. 흔히들 공황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갑자기가 아니었다고요. 이 책은 바로 그 갑자기라는 말 뒤에 숨겨진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수많은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 사람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아주 내밀하고 솔직한 기록입니다. 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야말로 온몸을 잠식하는 듯한 공포와 함께 말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는 거예요. 누가 목을 꽉 조르는 것처럼요. 손발은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서 스마트워치를 보니까 심박수가 130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머릿속에 든 생각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나,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응급실로 또 여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심전도, 피검사, 심지어 CT까지 찍어봤는데도 결과는 늘 정상. 근데 내 몸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겠어요. 결국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자책감만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진짜 힘든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무너져 내린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든 다시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멀쩡해 보여서 더 힘들다는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해받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매일 타던 퇴근길 지하철, 친구랑 가던 영화관, 주말에 장 보던 대형마트. 이 모든 평범한 공간들이 언제 공황이 덮칠지 모르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저자는 스마트워치에 집착하게 됐다고 해요. 수시로 심박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불안해서 심박수를 확인하는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불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숫자가 조금만 올라도 또 시작되려나 봐 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손목 위의 그 작은 화면이 어느새 저자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불안 속에서 저자는 정말 큰 용기를 냅니다. 바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두드린 건데요. 어쩌면 이건 더 이상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자신이 겪던 그 정체모를 고통에 공황장애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이상해서, 내가 나약해서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 뇌의 문제, 즉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이 왜 없었겠어요. 정신과 약은 독하다더라, 한번 먹으면 못 끊는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약의 도움을 받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나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기록이었어요. 다시는 이전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자의 감정 일기는 이렇게 4단계로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매일의 불안감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좀 더 나아가서 그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해 봤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공황이 오기 전에 신호들을 미리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할 때 즉시 할 수 있는 나만의 회복 루틴까지 만들게 된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저자가 기록했던 불안 스코어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놀랍게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회의 때 불안 점수가 8점으로 확 오르는구나. 그런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나면 4점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내 감정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되니까 뭘 조심해야 하고 뭘 해야 나아지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관점이 완치해서 관리로 바뀌게 된 거죠. 불안을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할 적으로 보고 싸우는 걸 멈추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고 해요.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 잠깐 쉬어가야 해. 라고 알려주는 내 몸의 신호, 내 몸의 친구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자는 정말 재미있는 방법을 쓰는데요. 바로 자신의 불안에 민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 게 불안을 나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그 친구 민수가 또 나를 걱정해서 찾아왔네?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대화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감정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감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불안, 그 우울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 외에도 저자의 더 구체적이고 진솔한 회복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책 구매 링크는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